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커다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에 관한 내용이 올시다. 헌데 이런 왕이 살던 궁에서 글쎄 똥파리 하나가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이었을지 얼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산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숲과 더불어 주변의 크고 작은 마을과 함께 먼 바다가 보이는 해변, 작은 모래 알갱이들까지도 전부 다 다스리고 있는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는 채 20살도 안 된 터. 일찍 왕위를 물려받은 그는 수많은 대신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지껏 철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름의 왕놀이에 여념이 없던 것이었지요. 물론 왕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 놀이가 될 리 만무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아, 오늘은 뭐 또 재밌는 일이 없는 것이더냐? 어제는 이곳저곳에 사는 제주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놀았으니 오늘은 그럼 어째 거 대신들이라도 뭘 좀 해봐야 쓰지 않겠느냐? 이 말에 왕 주변으로 모여든 대신들이었건만 어찌 저희들이 제주를 부리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왕의 법도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기 힘들다 하는 민심이 더 큰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그것도 왕에 대한 신뢰만을 말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의 정세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이운데 어째 저희들과만 이런 시국에서 놀고만 있으셔서 되겠습니까? 당장 저희들을 시켜서는 하루빨리 전국의 안정을 챙기심이 옳은 줄 아래요. 항상 소신의 발언만을 일삼는 좌의정의 말이었어요. 그는 깊은 통찰력과 더불어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지력을 겸비하고 있었기에 마침 공석이었던 영의정의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가 궁에서 이룬 업적은 가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왕의 아버지였던 누르방 또한 가장 신뢰를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수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었어요. 이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런 왕 주변에는 또 하나의 아주 눈치 빠른 대신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우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 어찌 나라를 돌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겠습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궁에서의 사기가 저 밖의 민심들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을 전하께서 즐거우셔야 이 나라가 더욱 즐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겠습니다요. 이런 우의정의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라 하는 어린 왕이었어요. 그리곤 물구나무를 서다 쓰러져 버리는 우의정을 보며 신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왕의 양쪽에는 아주 달달한 얘기만을 들려주는 우의정과 항상 직원과 충원만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올곧은 성격의 좌의정이 있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왕실 가족들한테서도 신뢰를 받아온 터 왕이 행하는 일은 모두 이들의 몫이자 책무 그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자신들의 안위만을 따지는 왕실 가족들의 입장에선 왕의 능력 대신 이들 좌의정과 우의정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민초들의 삶은 나 몰라라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우의정과 더불어 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사 옳은 소리만을 끊임없이 내놓는 좌의정 사이에선 그저 논쟁이 불붙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둘을 따르는 신하들 또한 양쪽으로 갈라져 엎치락뒤치락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었지요. 이랬다 보니 그럼 너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젠 니들이 옳다, 또 오늘은 니들이 옳다. 내 매일같이 헷갈리기만 하는 것을. 그러니 일단 재미있는 잔치라도 벌여서는 내 이 머리부터 좀 식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런 어려운 결정도 내 턱턱 해낼 수가 있을 것을. 안 그런가 우의정? 이런 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우의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잔치상을 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좌의정인 것이었지요. 이 일을 정말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민초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가는 것을. 내 어찌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다더냐? 이런 좌의정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떨군 채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번만큼은 왕의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 놔야겠어. 이러다가는 저리도 여유만만한 왕을 꼬드겨 뭔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느냐. 가뜩이나 군사들까지 저 우의정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것을. 이에 밑에 신하들 또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선수를 치는 수밖에. 일단 먼저 성내의 군사들을 소집하도록 해라. 우의정이 저리도 왕과 함께 취해 있는 동안 내 직접 왕을 모시고 나올 테니 그럼 그때 저 우의정을 잡아다 옥에 가두도록 하자꾸나. 왕이 깨어나고 나면 중상모략을 일삼아 반정을 획책했다. 내 그리 고할 테니까 말이지. 이에 곧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선 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그날 밤 술에 취한 왕과 우의정이 누워있을 그 방 가까이로 서서히 다가가는 좌의정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대검을 빼어든 좌의정이 내 왕을 빼낼 테니 남은 저들을 생포하도록 하라. 라며 왕과 우의정이 누워있을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좌의정이었어요.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랍니까? 그 방엔 웬 사람 대신에 옷까지만 걸쳐져 있는 볏짚들만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였습니다. 이놈들! 우리가 내 놈의 계략을 몰랐을 줄 아느냐? 우의정의 목소리였어요. 이곳 마당채를 울리는 그 소리에 온 주변으로 우의정의 신하들과 자객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마는 좌의정이었지요. 좌의정 니놈의 예지력이 뛰어난다 한들 어찌 내 정보력에 당해낼 수가 있다더냐? 네 쪽에 심어놓은 내 부하들이 한둘이 아니거늘. 이런 비겁한 놈. 내 너희들의 못된 버릇만큼은 고쳐주려 했더니만은.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의정이 손을 올리자 좌의정의 부하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우의정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우의정이 다시 손을 내리자 오직 좌의정만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나도 빨리 죽이거라. 그러자 그래도 니놈과는 예정이 남아있는 터 어찌 내 부하들의 칼로 널 그냥 싱겁게 죽일 수가 있다더냐? 저 왕의 자리도 별것이 아니거늘 내 얼마 후에는 저 왕의 세자도 내 마음대로 책봉을 할 것이야. 그럼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거늘. 아, 이리도 내 소나기에서 맴돌 궁궐 소식이 너도 가끔씩은 궁금할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네가 그토록 권하던 그 평범한 민초들 속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말이지. 이 나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며 평생 기리며 살라 이 말씀이시다. 이 왕실엔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말고. 라며 뒤돌아서는 우의정이었어요. 이에 곧장 옷보따리만 들린 채로 그 왕궁에서 내쫓기고만 좌의정이었습니다. 추후 왕에겐 자신의 모자람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쳤다. 그런 좌의정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음은 물론이었고 말이지요. 이에 오갈데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좌의정은 결국 누더기가 된 옷 한 벌만을 입은 채로 어느 마을 공터에 쓰러져 눕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 갈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어 버리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다가. 이런 좌의정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놓은 채 그저 조용히 장사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 왕궁에서는 역시나 이제 갓 20살을 넘긴 왕을 위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자기 말만 잘 듣는 고관들을 불러다가는 아주 성대한 연회와 만찬만을 즐기는 왕이었지요. 그러다가는 그 우의정만을 불러놓곤 밤이나 낮이나 궁녀들만 끌어안은 채 놀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왕은 점점 더 우둔해지는 것도 모자라 상식적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밀 궁녀들에 의해 퇴선간에서 저녁 수라짓기가 마쳐진 뒤 수라상이 곧 왕의 방에 차려진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지밀이라 함은 지엄한 왕실 가족의 처소 속 그 어떤 말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밀 상궁이란 명칭만 들어도 그들의 주된 일이 무엇이었을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왕이 그 방 안으로 들자 김이 상궁이 자리를 안내한 뒤 차려진 밥과 반찬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독이 들었을 만한 음식은 없는지 미리 검식을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를 지켜보던 왕이 갑작스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죠. 저것이 무엇이라더냐? 어찌 저런 것이 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 김이상궁, 네가 일부러 넣은 것이지? 아직 김이상궁이 맛보기도 전인 것이었건만은 그 왕 가까이에 놓인 미역국 위에 웬 커다란 똥파리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들어간 것인지 제가 얼른 다시 물려오겠습니다. 그러자 됐다. 아니 어찌 저리도 시커먼 미역에 붙어있던 것을. 그 김이상궁이라 해도 모르고 넘어갔음 내 어찌할 뻔했다드냐. 이는 분명 나를 모함하려던 속셈이 뻔한 것이거늘. 당장 이 국을 내온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이 말을 듣고 나자 그 책상반 위쪽에서 엎드려 있던 3명의 궁녀 중 2명의 궁녀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었어요. 헌데 단 한 명의 궁녀만이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국을 내온 궁녀는 다름 아닌 이날의 번인이었던 이들 중에서도 정식 나인이 아니었던 생각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견습 나인인 것이었어요. 어째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궁녀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요. 제가 따끔히 혼을 내도록. 그러자 순간 김이상궁의 따귀를 걷어올리는 왕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그 궁녀 따위는 내가 직접 혼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어째 저기 저 수그리고 있는 네가 범인인 것 같거늘? 거 얼른 고개를 들지 못할까? 이 말에 벌벌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드는 궁녀였어요. 그 햇된 얼굴만 봐도 이제서야 갓 들어온 궁녀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제 잘못이옵니다. 저 자리를 제가 섣불리. 거 닥치지 못할까? 오늘 처음 나와 마주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그 의심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럼 네가 지금 여기에다 이 똥파리를 집어넣은 것이렸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김이상궁에도 아랑곳 없이 그저 어린 궁녀만을 추궁하는 왕이었어요. 이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한 채로 눈물만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내젓는 어린 궁녀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면 어찌 이 똥파리가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더냐? 어디 하나 내 날아다니는 파리는 보지 못한 것을. 이 말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어린 궁녀였어요. 그러자 그럼 이 파리가 왜 빠져 있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아오도록 해라.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시엔 내 그 자리에서 널 가만 살려두지 않겠다. 이에 모두 고개만 수그린 채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궁녀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채만 채 그 자리를 뜨고 마는 왕이었지요. 이후 김이상궁은 지밀상궁과 함께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생각을 더해봐도 파리가 빠진 미역국만 들고 있는 그 어린 궁녀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전하와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김이상궁님께선 별 잘못이 없는 듯 하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그저 저 어린아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요. 도무지 내가 나선다 해도 별수가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이에 그저 고개만을 떨구는 어린 궁녀였지요. 김이상궁도 이젠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었고 말입니다. 결국 궁 밖으로 내쫓긴 어린 궁녀였건만 도망을 쳐도 죽을 목숨이요. 그 똥파리가 빠진 연유를 찾는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 그저 오도 가도 못한 채로 그 궁밖 초입에 서 있어야 할 뿐이었지요. 바로 그 똥파리가 빠진 미역국을 든 채로 말입니다. 단지 왕이 출타와 입궁을 오가다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그 똥파리가 빠진 연유를 고민하는 듯 보여야 했으니까 말이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왕의 심보에 결국 이 방법밖엔 택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왕궁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 궁녀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날이 며칠째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밀 소속의 궁녀 하나가 그 어린 궁녀에게 물을 떠다 주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소이다. 어찌 이 궁 밖에서 그런 냄새나는 국을 들고 계신 것이오? 그냥 지나는 잡상인처럼 보이는 웬 허름한 청년이 다가와 묻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지밀 소속의 나이는 그냥 가라며 손사래를 치려 하다가도 답답한 마음에 그냥 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차례대로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궁녀와 어린 궁녀였어요. 그리고는 청년의 남은 얘기를 들어보더니만 자기들끼리 더욱 수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목숨은 하나인 것인데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말입니다. 저흰 정말 어떠란 말씀이십니까요?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자 허름한 복장의 청년이 어차피 어린 궁녀분께선 평생을 여기에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여기서 더 어찌된들 살아나실 방법이 있으신 것이랍니까? 이에 곧장 고개를 끄덕이는 궁녀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지밀상궁과 김이상궁 앞으로 그 청년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말입니다요. 이 똥파리가 미역국에 빠진 연유를 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고웃음을 치는 상궁들이었어요. 그러자 빨리 왕한테나 날 데려가질 않고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저 어린 궁녀를 길에서 말려죽일 작정이요? 이 말에 몰아 선뜻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상궁들이었어요. 오직 왕 앞에서만 연유를 털어놓겠다 하는 그 청년을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곧장 조심스레 왕 앞으로 나아간 청년이었건만 그 왕의 옆엔 역시나 그 우의정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니놈이 어찌 그 연유를 알고 있단 말이더냐? 똥파리가 국에 빠진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러자 이런 왕의 물음에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이어하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말입니다요. 차림새가 이런 것도 사실 꽤나 오랫동안 벌레로 살아왔어서 말입니다. 그것도 이곳 궁궐에서 꽤나 오래 버텨온 저 똥파리의 몸으로 말이지요. 이 소리에 웅성웅성대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 저런 조그만 똥파리였다니? 지금 어느 안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더냐? 너는 나에 관해 무서운 얘기를 못 들어본 것이야? 별일도 아닌 일에 괜시리 곤장만을 내려치는 왕의 행태란 것은 가히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이었어요. 이런 소문은 물론 그 청년의 귀에도 들려온 타였습니다. 물론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럼에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 저로서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버리는데 말입니다요. 그저 그 국에 빠진 똥파리가 제 친구였으니까 말입니다. 전 뭐가 됐든 사흘 밤낮을 양발로 빌고비로 이런 나름의 사람이 됐다지만은 저 친구는 무조건 자기인 왕이 되어야만 한다면서 그 전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빈다는 것이 그만 그 미역국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제 주제를 모른 채 아주 욕심이 과한 그런 불쌍한 친구였지요. 이리도 자연스레 이어가는 말들에 모두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말을 못 잇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미신을 믿는데 주저함이 없던 왕가의 가족들 또한 놀라 서 있기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네 말이 맞는지 뭔가 증명을 해 보일 수 있겠느냐? 당장 그 팔이 목숨이 될 운명인지 아니면 진짜 그 파리로라도 변해 날아다닐 수 있는지. 역시나 눈치도 빠르고 예리하기 그지없는 우의정의 말이었어요. 그러자 어째 제가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말입니다요. 그럼 제가 이곳을 날아다닐 당시에 저 혼자 봐놓았던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요. 라며 처음 내뱉는 말이란 것은 정말이지 왕으로서는 놀라 자빠지고 말만한 이야기들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매일 밤 데비마마의 품에 안겨서는 어린 시절의 옛 이야기나 옛 노래를 들으며 어리광을 부려야 잠이 오는 그런 왕의 치부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데비의 방은 그 어떤 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기에 그 얘기와 노랫가락은 절대로 알 수 없어 놓은 터였지요. 더군다나 항상 위풍당당해 보이고 싶던 왕이었기에 그 잠잘 때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들은 오직 데비마마와 자신의 입장에선 그저 창피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그 노래와 이야기들을 전부 이 청년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더냐? 네 말이 사실이라면? 헌데 남은 말을 더 이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놓은 터였어서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이죠. 이 소리에 웅성웅성함과 더불어 곳곳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 여기 이곳에 데비 마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안일한 승은상궁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오랫동안 서리로 근무해온 술평이란 자의 조카이신 분 말입니다. 헌데 내 예전부터 듣고 봐온 바로는 분명 전하의 방에 비밀리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서는 저기 저 우의정과도 아주 친밀한 교분을 이어왔다 하던데 말이지요. 그대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다가는 우연히 들러붙은 방 안에서 똑똑히 들어놓은 터였어서 말입니다. 그 안희상궁과 지밀상궁이 맞담배를 피는 자리에서 말이지요. 여기서 승은 상궁이라 함은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특별한 궁녀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청년의 말에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 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왕의 곁에 서 있던 데비마마와 지밀상궁을 비롯해 그 왼쪽에 서 있던 우의정이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먼 발치에 서 있던 승은상궁 안이는 급기야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째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어찌된 우연이었는지 제 눈으로 그 사실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우의정의 방에 저 승은상궁 아니가 살금살금 발을 들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캄캄한 오밤중에 말이지요. 이 말에 역시나 입을 다물지 못하는 왕이었건만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내를 어지럽히냐라며 당장 저 청년을 옥에 가두라 이르는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옥에 갇혀버린 청년이었건만 만 하루 동안 홀로 생각에만 잠겨있던 왕이 곧 그 청년을 다시 부르자 아, 글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헌데 그 안에서 글쎄 큰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왕이었지요. 정말 파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신하를 시켜 궁 주변을 수색하라 일렀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청년이 도망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청년의 말이 진짜라고밖엔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에 왕은 큰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우의정과 안희상궁을 옥에 가두어 큰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지요. 바로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던 승은상궁 아니었건만은 진작부터 우의정과 내통을 해 본인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할 그런 못된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는 그나마라도 양심이 남아있던 몇몇의 내시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 청년이 폭로를 이어한 다음 날 용기를 얻은 내시들이 왕께 아련하여 낱낱이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정말 똥파리로 변한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궁에서 쫓겨난 좌의정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며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은 사실 그가 태어났던 곳이자 유년 시절을 보내온 그만의 고향 땅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느 집 앞에 다다른 그가 그곳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건만 이를 발견한 청년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던 그는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청년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던 그때에 청년의 눈에서는 웬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늘로 올려보낸 그 좌의정이 바로 자신의 생부였음을 청년 혼자 직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연유인 즉슨 그 처음 보는 좌의정을 간호할 때에 그의 오춤에서 아주 굵은 뭉치의 문서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그것들을 모두 살피자 그가 좌의정이었음은 물론이요. 이리도 세상을 떠돌았던 연유와 더불어 궁에서 일어났던 그 온갖 비리가 아주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발송된 서찰 하나를 열어보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고향 땅에 남겨뒀다는 사랑하는 여인이 청년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알 수 있던 것이었지요. 바로 이 청년이 그 좌의정이 진작부터 숨겨놓았던 그의 친아들이었음을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현숙이. 비록 내 결국 남은 여생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말이네. 이 혼란스럽고도 어지러운 조정 내에서 좌의정에까지 올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하려면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당신과 내 얼굴도 모를 내 아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부디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이런 왕궁엔 휘말리지 않도록 잘 신경 써줘야 할 것이오. 그것이 우리 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말이지. 추후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지 모를 일이지만 말이야. 어찌됐든 내 이런 년으로 당신을 묶어 항상 죄스럽기만 하다네. 그럼 부디 우리 아들을 돌보면서 별탈 없이 잘 살아가길 바라오. 이 서찰로 모든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고 난 청년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건만 이후 아버지를 닮은 그 총명하고도 재치 넘치는 능력과 함께 마음을 잘 추스리고서는 몇 년 뒤 그 궁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비리를 모두 알려서는 아비의 뜻대로 왕실을 보호함과 더불어 그 아버지의 못다한 복수를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아버지 좌의정만큼이나 그의 예지 능력 또한 나름 넘쳐났으니까 말입니다. 이리하여 그 어린 궁녀의 생명을 구한 것도 모자라 궁이 잘못된 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어린 왕한테 본의 아닌 깨달음까지 전해준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옥에 갇혀버린 그때 얼른 풀어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미리 열어둔 문으로 나가시면 곧장 궁 밖으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저도 큰맘 먹고 해놓은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 어린 궁녀였어요. 다른 궁녀들도 힘을 합해 청년의 존재를 깜쪽같이 속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똥파리로 변해 사라진 듯 말이지요. 이로 인해 어린 왕은 큰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궁 안에서만 지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때마다 궁 밖으로 나가 어려운 민심을 달래며 중상모략을 꾀하는 자들을 더욱 엄격히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드는 이들 또한 모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을 되새기며 자칫 똥파리가 날아다닐지 모를 곳곳에서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누구도 듣지 못한다 싶어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올 때 말입니다. 이런 똥파리의 존재를 떠올리면서 한 번쯤은 더욱 숙고하는 자세로 매사 임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물론 이 이야기 속 좌의정과도 같이 매번 올바른 생각만 하며 예지력까지 갖추셨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